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사상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영일입니다. 이 토론회는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시민여러분께서 후보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비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방송은 부산 MBC와 KBS 부산방송총국이 공동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하신 후보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사상구 선거구에는 소개된 2명의 후보 외에도 기호 6번 국민생각 나경수 후보, 기호 7번 정통민주당 손현경 후보가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오늘 토론회에는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신 두 후보의 자리 배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과 상호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 앞에 있는 경광등은 발언 시간 30초가 남았을 때 켜지고 발언이 끝나기 10초 전에 깜빡이게 됩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이 끝나면 5초가 경과하고 나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고 각 후보당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손수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사상구가 키운 딸 손수조 인사드립니다. 평범한 손수조, 상식적인 정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특혜 버리기, 지방선거 공천권 포기, 세비 절반 사상구 지역발전위에 사용 등 기존 정치인 선배님들께서 그 당위성에는 인정하셨지만 쉽게 실천되지 않았던 부분, 이번 기회에 27세 손수조가 한번 불 지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이번에 사상구를 정치하는 사람에게 맡길 것인지 일하는 사람에게 맡길 것인지 또 자칭 패족이라 칭하는 그들에게 맡길 것인지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새누리당에 맡길 것인지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일할 기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재인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난 20년간 부산은 새누리당이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해 왔습니다. 국회의원도 부산시장도 구청장도 온통 새누리당 일색이었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새누리당을 열심히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부산은 지금 전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은 어려운 부산 안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부산도 그리고 사상도 미래가 없습니다. 사상구 유권자 여러분, 사상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주십시오. 누가 정말로 사상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인물을 살펴주십시오. 부산을 망치고 사상을 낙후시킨 새누리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네, 두 분의 기조연설을 들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첫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공통질문들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네, 부산의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부산의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전한 지방재정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산 낭비 방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지방 재정은 어디라 할 것 없이 다들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광역단체 중에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그 재정 형편이 특히 어려워서 걱정입니다. 지방 재정이 일반적으로 어려워진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때문에 지방 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그 기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 소비세라 해서 지방에 주고 있는데 이것을 2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재정 형편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과 전시성 행사 등 방만한 시정 운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시장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새누리당, 시의회도 새누리당 이렇게 온통 새누리당 일색으로 되다 보니 방만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없었던 것이 그 근본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시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시장 등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부산의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재정건정성위원회 같은 민간 합동기구를 만들어서 부산시의 재정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손수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시간 2분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지방 재정 문제 어디나 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덧붙여서 아주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국토 균형 발전은 늘 대선 주자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중앙 집권 없어져야 됩니다. 지방 분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지방 분권은 다름 아닌 지방 재정 자립도 어떤 그런 자립성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2012년 예산은 총 11조 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약 56% 정도 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상고는 더 심각합니다. 지방재정 자립도 26.5%가량입니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복지 예산, 재정 압박 더 심각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가량 됩니다.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 6대4, 5대5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도 중반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종속적으로 했다가 조금 더 완화시켜서 평등한 관계로 가면서 점점 그 비율이 6대4 그리고 앞으로는 4대6까지로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지방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 방법으로서는 보통 교부세 늘리는 방법 덧붙여 특별 고부세도 많이 확보를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3분 30초간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나 주제는 자유 있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사회를 토론을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은 3분 30초입니다. 예, 제가 먼저 해야 됩니까? 이 질문부터 해보죠. 우리 이제 그 손수조 후보님은 이 전세금 3천만 원
3천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뭐 그런 논란보다 그렇게 뭐 선거에 이게 적은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그 자세, 그런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공직선거에서 선거 공영 제도가 이렇게 잘 완비가 돼 있거든요. 우리 이번 국회 선거에서 부산 사상의 경우에는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그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거 끝난 이후에 일정 이상 득표율만 되면 또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금액이 1억 5천만 원 가량 되거든요. 주시고요. 예, 그러면 합계 3억 원 가량을 우리가 이제 선거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면 별도로 자기 개인 비용을 선거 비용으로 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저는 이제 손수조 후보의 아까 그 3천만 원 논란, 그 논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 전세금 3천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쓸 필요도 없었던 것인데 이런 선거 공영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런 약속을 하셨던 거 아닌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질문해 주신 시간이 1분을 좀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답변 30초 정도 답변하실 수 있는데 한 30초, 40초 초과하셔서 한 1분 10분 정도, 1분 10초 정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돈을 3천만 원 쓰느냐 3,001만 원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돈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 문화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했고, 그래서 그 선거 때 드는 돈 거품을 줄이는 3천만 원 정신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선거 공영 그 문화, 후원금 돌려받는 문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굳이 다 안 쓰더라도 줄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3천만 원 논란 건으로 많이 마음도 다쳤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제 잘못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혼란 야기시킨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흑색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전혀 침묵으로 암묵적 동의하시면서 아무 방어벽을 쳐주시지 않으셨던 점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네, 한 40초 정도 시간 남으셔서 짧게 질문해 예, 주시죠. 우리 그 손수조 후보님들 후원금 받고 계시죠? 지금까지 후원금 얼마 그렇게 이제 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애시당초 개인 비용 자기 돈을 쓸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면 깨끗한 선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돈을 작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말씀드렸듯이 돈 액수는 누구의 돈을 쓰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얼마큼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문 후보님도 선거비용 한번 딱 후원금 어떻게 썼다 공개하시면 같이 한번 깨끗한 선거 문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선거 공영제 범위 안에서만 선거를 할 작전,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 후보께서 주도하신 상호 토론을 가져봤고요. 이어서 바로 손수조 후보께서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참여정부 시절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하신 분이신데요. 한미 FTA 문제, 해군기지 문제, 그리고 민간인 사찰 등등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실망했습니다. 첫째, 한미 FTA 같은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될 당시 그 반대론자에게 투자자 소송제도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독소조항이라고 말한다면 전 세계가 독에 감염됐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도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 반대한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지와 지금 의견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을 해적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덧붙여서 최근 불거진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처음에는 질문 정리해 상상도 주시고요. 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가 지금은 사찰이 아니라 감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 바꾸기를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1분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30초 더해서 20초, 50초간 충분히 답변하실 시간이 있으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것은 한미 FTA 가운데서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성이 있는 조항, 일반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재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수정하자는 것이죠.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간에 협상이 타결된 바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재협상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게 또 대폭 내어주는 그런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FTA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 제가 드리는 좀 것이 아니고 답변- 지금 제가 네, 그 정도의 주도권을 답변 시간 됐고요. 예. 예, 또 계속 질문해 갖고 주십시오. 있기 때문에 아니죠. 50초 시간 보장해 드렸습니다.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예. FTA 어떤 상황이 변했는지 어떤 해군기지 문제가 무엇인지 사찰인지 감찰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이 변함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시는 그 태도 왜 그렇게 그렇다면 FTA가 지난 정권 때 진행이 될 때 5년 뒤에 상황이 바뀔지에 대해서 짐작은 하지 못하셨던 건지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 예, 답변해 예, 주십시오. 우선 제주 해군기지는 아까 해군을 해적으로 표현했다는 부분은 제에게 물을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민주통합당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전혀 없죠. 게다가 제군 해군기지의 문제도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적합한 지역인지 그다음에 그 절차가 민주적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 부분은 참여정부 때는 민간인 사찰을 아예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간인 사찰 자체가 불법이죠. 지금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을 무릅타게 하기 위해서 참여정부가 했다는 식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사찰은 정말 유감스러운 맞습니다. 일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다만 통합진보당은 지금 민주통합당과 선거 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예, 아닙니까? 일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질문을 계속 이어주시고요. 차분한 토론이었습니다만은 아주 날카로운 쟁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의 청년 실업 대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 88만 원 세대라고 지칭되는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과 발전의 에너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양질의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서 후보자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책이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는 손수조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년 실업률 전국 7.6%, 그리고 부산은 8.8%로 더 높습니다. 지역 대기업 고용 쿼터제 도입해야 됩니다. 청년 실업률 관련해서 눈을 좀 낮추라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청년들의 꿈, 성취감, 자아실현 이런 것을 버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저희들은 똑같이 초, 중, 고 다니고 대학 나오고 해외에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이력서에 몇 줄 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줄맞춰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투정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교육이 맞닿아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눈을 다양하게 넓게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전문대 활성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학교를 산학 연계시켜서 언제든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또 이것을 인더스트리얼 디그리라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그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다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앞으로 미래 정치의 시간을 걸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이렇게 굳이 4년제 대학을 다 가야 하는 상황 아니라 진로를 조금 더 깊게 미리 생각하고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그 부산은 고용률이 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최저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 실업률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또 최고 높습니다. 지방당 놓으면 취직이 안 되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뒷바라지를 해준 그런 부모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자꾸 떠나가니까 부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사상의 일자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상공단을 좀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도심형 첨단 산업단지로 그렇게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둘째로 확장구치소 자리에 서구지원 그리고 서구지청을 유치를 해서 그 일대를 서부산 법조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인데 그렇게 되면 그곳에 서비스 산업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사상에서 그 인근에 있는 그 녹산신호공단 그리고 또 신평장리분공단 이쪽으로 출퇴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자리가 있어도 우리 사상구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공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수단, 대중교통 체계를 확보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균형과 지방인재 발굴을 위해서 참여정부 때 일부 시행한 바 있었던 지방인재 채용 할당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에 소재한 공기업,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그 지역의 출신을 일정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강제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시 상호 토론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손수조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3분 30초입니다. 가능한 1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30초 답변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문 후보님께서는 사상과 어떤 연고가 있으십니까?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엄궁으로 이사 오신 걸로 압니다. 그 엄궁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 아파트가 월세 6개월짜리다라는 말이 떠돕니다. 진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상 연고의 문제가 아니라면 참여정부 시절 우리 사상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관심은 있으셨는지요? 당시 오히려 부산 1인 총생산량은 16개 지역구 중에 14위로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 전국에서 최고 높았습니다. 선거운동하는 과정에도 이런 사상구 무시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본선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해, 사하, 강서 쪽으로 계속 나가시는데 사상구 문제만 집중해도 모자라는 이 시간에 왜 자리를 비우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일주일 뒤면 사상구 구민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상구에는 관심 없고 다른 혼처를 자꾸 찾아다니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덜 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초과 시간까지 합쳐서 40초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응궁 아파트 전세 기간은 2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세금 7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그렇게 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부산을 이렇게 낙후시키고 또 사상을 낙후시킨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부산시장, 부산구청장, 사상구의 국회의원, 모두 새누리당이었죠. 그런 새누리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다른 쪽에 전가하면서 새누리당이 사상의 낙후를 바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상 국민들은 다 압니다. 지난 정권, 지난 5년 동안 지났습니다. 얼마나 우리 지역의 구청장 그리고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님 다 노력해서 지금 사상구 엄청 역동적으로 발전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동안 새누리당 때문에 부산이 낙후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그렇다면 참여 정부 시절에는 무엇을 하셨는지를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못다한 답변을 계속 드리면, 지금 우리 손수조 후보께서 아주 잠깐만요. 예. 1분밖에 남았으니까 한 30초 정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30초 마무리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우리 손수조 후보께서 아주 종로를 맞지 않는 박근혜 위원장도 과거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시절에 선거 때마다 전국 각지 지원을 많이 다녔죠. 부산에도 자주 오셨고요. 자기 지역을 내팽개치고 다른 지역을 다닌 것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사상에 대해서 사상에서 살고 태어나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상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누가 제대로 세울 수 있는지라는 것이 사상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10초 정도 정리해 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사상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 기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께서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방금 그 질문에 이어서요, 과연 이제, 우리 사상공단이, 과거에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우리 부산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번성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형편없이 쇠퇴했죠. 우리 손수조 후보께서는 사상공단이 그렇게 번창했던 그 시기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때 번성했던 사상공단이 왜 지금 이렇게 쇠퇴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동양하신 아파트인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옛날 국제상사 기숙사 자리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 이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상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예, 물론 어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공단이 지금 낙후된 것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어떤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는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산업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사상 역시 사상공단이 조금 이제 쇠퇴를 하고 이제는 첨단 산업, 디지털화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우리 그 사상이 과거 그 농촌이었다가 도시화 되어간 과정, 그리고 거기에 사상공단이 들어서서 부산 경제를 짊어지고 갔던 그 시절, 그리고 사상공단의 쇠퇴, 그리고 오늘의 일까지 그 과정들을 직접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손수조 후보께서는 이 도시화되기 이전의 어떤 사상의 그 농촌이던 시절의 사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다 치고 문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사상공단이 쇠퇴하는 과정 지켜보셨으면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왜 우리 사상공단 안 살려주셨나요? 그 사상공단이 쇠퇴한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었던 신발 고무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무너지고
그 이후에 후속 성장 산업을 찾지 못한 때문이거든요. 결국 그 책임은 그동안 부산시정을 쭉 이끌어왔던 새누리당의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 손수조 후보도 함께 이 사상공단을 이제는 좀 도시명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지금 공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상공단 살리고 정말 사상 발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네, 한 20초. 예,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수부가 폐지되었었는데 지금 손수조 후보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지금 해수부 부활 공약하고 있죠.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수부 폐지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고 나서는 것이 옳은 태도이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다음 또 상호 토론 시간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의 공통 질문과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다시 두 후보께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후 지역 재개발과 녹지 및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사상구 내에는 도시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또는 낙후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환경을 재정비하고 녹지와 여가 공간을 마련하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이고요. 답변은 문재인 후보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사상에는 재개발 대상지가 25곳 있었는데 10년가량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 중에 6곳이 재개발 지구 지정에서 해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주택 개량이나 증축을 못해서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아주 많습니다. 그 공가와 폐가가 많이 생겨서 강력 문제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대상지를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그 주민들의 의사가 통일이 되면서 사업성이 있는 그런 곳은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행정 지원을 충분히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기존의 재개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철거해서 새로 짓는 그런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서 지금 뚜꾸비 하우징이라든지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이런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이렇게 개량하는 그런 방식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녹지 여가 공간 문제는 이 부산은 도시 내에 산이 많지만 도시공원은 너무 부족합니다. 사상은 뭐 도시공원이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그 대책은 이 공원의 녹지를 위한 부산시의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다른 대도시는 한 12년 전부터 예산의 2, 3%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사상의 경우에는 대형 공원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폐교 부지라든지 또 시설 이전 부지 또는 그 마을의 짜투기 토지라든지 공폐가 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공원, 마을마당 그리고 삼지공원 등을 많이 만들어서 적지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손수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재개발은 주민 삶의 터전을 유지하는 그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행복마을 산업, 우리 사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특히나 우리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줄의 일동의 옹골마을 그리고 괴법동의 괴내마을 같은 경우가 성공적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예였습니다. 재개발,
모든 걸 다 허물고 다시 아파트 세우는 그런 양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보존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저는 장애인과 독거 노인을 중심으로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사상지역은 녹지율이 약 70% 되는데 공원은 2%밖에 안 됩니다. 사상 중심에 약 19만 평 정도의 야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어린이들이 뛰어놀면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런 어린이 예술 놀이터 같은 것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예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사상발전연구소 2011 심포지엄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 사상구를 어떻게 문화공간으로 만들지 우리 기존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우리 덕포 1동, 주례 1동 주변의 철로 주변 여기를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들에 제가 힘을 실어드리는 일, 그것이 제가 제 이름표 달고 무언가를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3분 30초이고요. 진행 방식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참여정부 때 동남권 신공항 이 계획이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결국 무산된 바람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산된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박근혜 위원장을 비롯한 이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신공항의 입지를 그쪽에 유리한 지역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정치 논리가 개입이 되면서 이 공정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무산되게 된 것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동남권 신공항을 새롭게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그 공항의 입지가 대구 경북에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 틀림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이미 남북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으로도 드러난 바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근혜 위원장님께 질문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초 더해서 한 40초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공항, 인천 외에 한 군데 더 생겨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저는 가덕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가 되면 중국 관광 인구가 약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좀 더 해양 부분의 확장성을 가지는 부분에 신공항이 하나 더 만들어져야 좋다고 저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질문. 예, 지금 가덕도를 이제 주장하셨는데, 예, 우리 부산 시민들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새누리당의 당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정해진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지금 새누리당의 당내 해결문의가 그 대구 경북 지역이 강하다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가덕도가 관철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고 역시 대구 경북 지역에 유리하게 그렇게 끌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론 중요합니다. 정당 정치라는 거는 파티, 집단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저는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소신 있게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새누리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새누리당의 부산시당은 입장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제가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스터디를 한 뒤에 문 후보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0초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 아까 해수부 폐지
그때 들으시겠습니까? 아까 다시 부활시켰다니까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렇다면,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폐지했던,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 출마한 그 국회의원님들이 그 폐지 법안에 다 찬성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네.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리로 보자면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의 실정에 대해서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손 후보님 바로 이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시니까 뭐 답변해 주셔도 좋고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예. 네. 제 또래 여자 친구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취업 넘으면 결혼이고요. 결혼산 넘으면 보육, 보육산 넘으면 교육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민의 산들을 좀 낮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육아나 가사 때문에 집에 그냥 있는 여성이 지난 1월 통계에 의하면 약 763만 명입니다. 이 중에 육아 문제로 집에 있는 우리 여성분들이 151만 명 정도 되시고요. 가사 때문은 약 612만 명 정도 되십니다. 저는 사상구에 소규모 국공립 보육원을 부모님의 직장 있는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은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보육과 교육 기관의 어떤 환경 개선 문제 이것이 되려면 우리 또 어머니들이 이런 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셔야 되는데 질문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을 신뢰를 가지려면 또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여성 정책 그러니까 보육 교육 정책은 문 후보님께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초과 시간까지 합쳐서 4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통합당은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을 지금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의 입장도 꼭 같습니다. 예, 저는 만 5세 그 무상보육이 실현되고 나면 그 뒤에는 아예 아동수당으로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공립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많이 서 있는 민간 그 유치원 보육시설도 지금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공립 유치원 보육시설들이 많이 들었을 경우에 기존 민간 시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 시설 개선 부분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 후보님 이 무상교육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토론을 할 때 문 후보님 들어오셔서 인사만 하고 나가셨는데요. 조금 더 그분들의 의견 들으셨다면 이 무상교육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무상교육 때문에 오히려 부자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민간 유치원, 어린이집 또 보육시설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국공립 이렇게 뭐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렇게 늘리겠다고 하니까 아예 이 민간 이렇게 보육시설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냐 그런 불만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민간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호법 그 법이 상충해서 선생님들의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근로 현장의 어려움이 더 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못하신 말씀 마지막 상호 토론에 또 한 번 남아있으니까요. 그때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분께 다시 또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상구 지역 내에는 이 대형 마트와 SSM 그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지역 소비자들은 사실 여기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두 후보께서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손수조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어릴 적 덕포시장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랑 비슷한 치마 무늬 붙잡고 다른 쪽으로 가다가 잃어버렸는데 그만큼 시장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휑합니다. 이런 저희 모두의 정감 있는 추억이 있는 재래시장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현재 사상구의 사업체 중에 약 67%가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약 2,500여 개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산학연계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소상공인 육성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창업교육 그리고 구매 조달 물류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방향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공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예로 소점포 세가게 운동 등이 지금 사상구에서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대책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주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하는 부분 당연히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문재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역 다녀보면 전통시장이나 그 골목 상권 그리고 길거리 점포들 영세 자영업자들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 한결같이 대형 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식자재 유통 분야까지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뭐 재벌 그룹이 빵집, 식당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예사고 심지어 뭐 떡볶이 사업 같은 이런 포장마차 영역까지 지금 침범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상구는 안에 사업체가 27,000여 개 되는데 모두 그 5인 이하 사업체가 약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 기업과 대기업 중심 정책이 아니라 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체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는 그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상구의 대책으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우선 사상구의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추가로 들어서는 것을 막겠습니다. 둘째로 이미 들어선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최대한 규제하겠습니다. 셋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대형마트와 그 슈퍼마켓의 지급 품목을 제한해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중소상공인들의 업종에 대해서 대기업이 진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뭐 법적 규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들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상호 토론의 시간입니다. 이번 토론은 손수조 후보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겠는데요. 진행 방식은 앞서와 똑같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20대 최대 불안 요인은 취업 때문에 55%, 주거 불안 때문에 약 20% 정도라고 합니다. 고시텔, 하숙, 원룸 등을 다니면서 취업 전선에 치열하게 뛰어들었던 저는 20대 후반이 온통 불안했습니다. 이런 청년 실업률을 수치로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각합니다. 시력이 나빠지고요. 허리 디스크가 올 정도로 불안감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의 아드님 특혜 채용 의혹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2007년 4월 아드님께서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신 원장이 이 회사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일반인에게는 그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문 후보님 아들 한 명만 지원하고 그 한 분이 바로 채용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1인 지원, 1인 채용은 질문 말도 안 되는 주시고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직이 안 되면 부모가 피눈물 난다라고 하셨는데 그 심정 이해하시는지. 저희가 원하는 것은 붕어빵 찍어내듯이 일자리 주는 게 아닙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것인데요. 이것을 정면으로 어기신 문 후보님께서는 과연 어떤 2030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초과 시간까지 합쳐서 50초 말씀해 주십시오. 특혜 취업은 뭐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당시에 그 채용된 것도 저희 아들 혼자가 아니라 뭐 20몇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취업됐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과연 그 취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는 고용정보원에 알아보실 일인데 지금 고용정보원은 지금 정부 산하에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것이 특혜 취업이었다면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정도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질문 드린 핵심은 2030, 그러니까 2030 취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부분이 더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고요. 예, 오히려 지금 20대의 어떤 취업 불안, 그 다음에 주거 불안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자님의 질문에 관한 대책 속에서 말씀을 다 드렸던 것이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손수조 후보께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 20대 좀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고민도 많은데 우리 손수조 후보님은 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전에 그 20대들의 어떤 그 고민, 그 걱정, 불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네, 20대 불안 해결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제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공약이 2030 희망 특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야 막론하고요. 우리 이번에 국회에 진입하는 20대들 다 똘똘 뭉쳐서 우리들의 이야기 좀 더 국회 한 가운데로 제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간의 기존 정치 선배님들께서 많이 인식은 하셨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 무엇입니까? 저희가 들어간다고 바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바로 이어서 문재인 후보께서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20대의 걱정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20대 가운데 그 대학생들의 가장 큰 이제 걱정은 역시 이 등록금 문제거든요. 그 바람에 과도한 알바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또 부모들은 그로 인한 가계 부담이 또 아주 큽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손수조 후보는 그것이 허황된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요? 네, 물론입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것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좀 더 학생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싶어서 저희 사상구 안에 있는 경남정보대, 신라대, 그리고 동서대 캠퍼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들 동의하셨습니다. 근데 이 동의하는 것이 반값 등록금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내리는 문제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 내야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반값 등록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학금을 늘리는 문제, 학자금 대출 그 비율 문제, 그리고 차상위 계층 비율을 늘리는 문제, 이런 쪽으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드리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반값 등록금보다는 일자리 문제, 굳이 반값이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 반값까지 내야 되는 상황은 안 왔으면 합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해주십시오. 그 반값 등록금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게 그 2006년도에 지금 박근혜 위원장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 사실을 아시는지요?
또 뿐만 아니고 2007년도에는 당시 새누리당이 반값 등록금을 최우선 처리 민생법안으로 그때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그 후보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허황된 그런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입니까? 네, 누가 먼저 제기했느냐? 좋습니다.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값 등록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새누리당을 떠올립니까? 민주통합당, 야권을 떠올립니까? 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이용한 것은 야권이라 생각합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예. 아까 이제 지방 분권 또 지방 균형 발전 뭐 이런 거 강조하셨거든요. 아주 바람직하죠. 오롯이 말씀인데, 그런데 지방 분권, 지방 균형 발전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거꾸로 간 정부가 이명박 정부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지방 분권, 지방 균형 발전 이런 부분이 크게 퇴보했다는 그 진단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MB 정권 분배보다 성장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중심적으로 중앙 집권화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그보다는 복지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과 상호 열띤 토론의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시간이 결코 길지 않게 느껴진 아주 열띤 공방들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에게 토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예, 그동안 선거운동을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민들께서 손을 많이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당선되면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뛰어넘는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정치인으로 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을 위해서 또 우리 사상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상 유권자 여러분, 누가 사상 발전에 더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큰 일, 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을 우리 사상이 만들어낸다는 마음으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손수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낙동강 벨트라는 정치적 구호를 쓰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문재인 후보님을 비롯한 문성근님 등이 내려오신 부분 이상합니다. 낙동강 벨트라는 곳을 점령을 해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 권력을 가지시려는 속셈이 아닌지 수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낙동강 전선 최전방에 서서 부산 사수하겠습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과 저와의 대결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서 그 다윗의 희망과 긍정 그리고 승리의 모습 보셨던 것 같습니다. 4월 11일 두 손 번쩍 들면서 다윗의 승리하는 영광 사상 국민분들께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방송 토론회가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상부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사상부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